58세 정민수 씨는 그날 밤 산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밤이었고 헤드라이트조차 무색한 짙은 안개였습니다. 여인은 하얀 저고리 차림으로 도로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정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멈췄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른들에게 그 여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벽에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이 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낀 밤이었다고. 정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아직도 사늘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민수 씨에게 평범한 귀갓길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10시를 넘겼고 산중턱을 넘을 때쯤 안개가 심상치 않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무색할 만큼 짙은 안개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박이더니 신호까지 끊겼습니다. 정 씨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산속 국도는 폭이 좁았고 가드레일 너머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은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름 밤인데도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랫마을까지만 좀 태워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밤에 낯선 사람을 태우는 건 평소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이 안개 속에 이 여인을 혼자 두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인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 씨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여인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며 내려가는 동안 차 안은 온통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정 씨는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여인은 한두 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도,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웃는데도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아는 분이 계세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2명이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 씨는 더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왠지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백미러를 흘깃 봤는데 여인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름 밤이어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차 안이 이렇게 차가운데도 숨을 쉬면 입김이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정 씨도 자신의 숨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차 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히터 틀어 드릴까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왔으니까요. 산 아래쪽으로 마을 불빛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커브요. 천천히 가세요. 정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커브를 돌아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커브에 트럭이 온다는 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커브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마을 입구에 가까워지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아직 마을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외딴 정자 하나와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씨가 말했습니다. 마을 안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알면.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이 내렸습니다. 정씨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봤습니다. 여인이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몇 걸음 만에 그녀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도, 정자 뒤도, 안개 속 어디에도 여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겨우 몇 초였는데. 정씨가 다시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을 봤습니다.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흙이었습니다. 마른 흙이 아니라 젖은 흙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땅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흙이었습니다. 정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산길을 걷다 묻었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인의 신발은 분명히 깨끗했습니다. 하얀 버선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흙이 묻을 수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정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느티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조각돌로 쌓은 작은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올려놓은 것 같은 신선한 국화꽃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씨는 마을 민박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날 안개가 너무 짙어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정씨는 밥을 먹다가 어제 일을 꺼냈습니다. 정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산에서 여자분을 태워드렸는데 마을 입구 느티나무 근처에서 내리셨거든요. 30대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마을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할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쯤이에요? 정씨가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이장의 집 안방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6이 정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장이 장롱 위쪽에서 낡은 나무 액자를 꺼내왔습니다. 앞면을 정씨에게 보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액자 속 사진이었습니다. 정씨가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제 밤 차 안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희 씨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마을 분이셨고 아이가 둘 있었어요. 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산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밤이었어요. 안개가 짙은 날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려고 산을 넘다가 반대 방향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어요. 그 커브에서 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그 커브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가라고 했던 그 커브였습니다. 그때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트럭이 정 씨의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안개 낀 밤이면 가끔 그 산길에서 여인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선희 씨가 아직도 그 길을 지키고 있다는 걸? 정 씨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21살, 19살이에요. 할머니가 키웠지. 어머니 제삿날마다 그 느티나무 아래 가서 국화꽃을 올려요. 정 씨는 이장에게 길을 물어 이선희 씨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발은 곧이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화강암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선희 1978-2015 사랑하는 어머니. 정 씨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커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그 트럭을 피하지 못했다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21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1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왔습니다. 오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 씨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비석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청년이 정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를 태워주신 분이세요? 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어젯밤 안개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날엔 어머니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여자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커브에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안개가 짙은 밤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었어요. 그 뒤로 그 커브에서 사고가 계속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신기하게 사고가 없었고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희를 두고 가셔서 미안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낮이 되었는데도 나무 주변에는 안개의 잔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국화꽃이 있던 자리에는 새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 짐을 싣다가 멈췄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여인이 앉았던 자리. 흙이 묻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들꽃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하얀 들꽃이었습니다. 정 씨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 들꽃은 산속 무덤 주변에서 자라는 꽃이라고. 다른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꽃이라고. 정 씨는 꽃을 들고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조용히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차에 타고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커브가 가까워졌습니다. 가드레일 옆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어제는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선희
이름 석자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래 국화꽃을 꽂아 놓았습니다. 정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비석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가 소리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곁에 항상 있어주세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커브길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타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얇은 하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처럼. 작은 손 모양이었습니다.